수익을 내려고 하면은 삼성전자는 지금 받지 않습니다. 워런 버핏이 자식에게 물려주라고 했던 S&P 500 ETF를 다 팔았습니다. 지금 버핏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죠? 주식을 연구할 때 누가 많이 가지고 있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큰 손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올라갈 확률은 없죠. 그만큼 분양이 많이 됐다. 어떻게 보면 주식은 분양 사업이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네, 저는 40년 동안 주식을 연구해온 부자빠 주식학교 대표 정재호입니다. 현재는 부자빠 주식학교 유튜브를 운영 중이고요. 손실날 개미들에게 올바른 투자 문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친 거는 한 25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20년 넘게 저를 함께하는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이한 사람이니까 오늘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투자에 실패 없는 투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투자는 남의 돈을 따먹으려고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식을 투자해서 진정한 정직한 수익을 바라고 해야 되는데 그 원칙을 다 무시하기 때문에 다 돈을 잃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원칙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안 하고 주식을 하면은 가져온 돈을 전부 손실로 이어지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에는 게임같이 도박 같은 것과 투자가 두 개가 존재해요. 그래서 그 도박과 투자를 구분해야 되는데 빨리 수익을 내고 재미있는 투자가 도박이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은 처음에 다 도박을 하다가 다 잃게 돼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5번이나 파산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책을 열심히 읽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으니까 일단 책 읽는데 여러분들이 전념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초보자 때는. 그 다음에 주식시장은 개인 투자에게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 투자가 오히려 돈을 잊어버리죠. 왜냐? 많이 올라간 주식을 좋아하니까요. 예를 들어 데이터를 보더라도 22년에는 개인들이 한 32% 손실을 봤고요. 23년에는 개인이 16%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24년에는 이미 16% 손실을 받고 올해에 들어와서는 또 상당히 많이 서학개미 많이 받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을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이 가진 돈을 95% 이상 손실을 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고요. 개별주가 좀 어려워요. 근데 개별주에도 이제 성장주와 가치주가 있는데 그건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고 하고요. 잘 모를 때는 ETF 투자하는 게 편합니다. ETF 얘기도 뒤에서 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명인들의 책을 보시고 중요한 거는 명인들의 책을 골라봐야 되는데 내가 보고 싶은 책 제목에 낚여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도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오래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도서 그거 몇 권만 읽으면 돼요. 책을 많이 읽을 필요도 없어요. 책이 잘못 선택되면 어떻게 되느냐? 책을 잘못 선택하면은 책 속에 독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책을 골라보는 게 중요하고 내가 이제 전문가로서 이제 주식을 연구하다 보니까 200권 읽어야 진짜 제대로 책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200권 읽으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전문가들의 추천 도서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세, 특히 이제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지금도 보면 사람들이 내리는 주식을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던데 오르고 내림의 원리는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원리가 있거든요. 그게 시세의 비밀이래요. 주식 투자의 기술이라는 제가 번역한 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고요. 보통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주식이 재미있으면 여러분 재미있으면 전부 손실 봅니다. 재미없는 가치주를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장기로 가져가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뒤에서. 요거는 이제 제 책은 책방에 책이 다 절판됐어요. 제가 이제 7, 8권 썼는데, 그래서 요번에 새로 하나, 만든 책인데,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주식 투자의 기술입니다. 이런 책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워런 버핏이 S&P 500, 그러니까, 자식에게 물려주라고 했던 워런 버핏이 S&P 500 ETF를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은퇴도 선언하셨죠. 근데 S&P 500을 다 팔고 나서 미국장이 폭락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식에게 물려주다던 버핏이 다 팔았다는 건 미국장이 조정을 예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장이 조정을 하는 거고요. 종목들을 봐도 한국의 조선주 같은 것들은 굉장히 잘 가고 그 다음에 우리 은행주도 잘 가고 그런데 어때요? 미국 것들은 지금
사셔가지고 전부들 좀 서학개미들 손실나고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는 금년 들어 수익 나고 있는,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는 쪽에 여러분이 가셔야 되고요. 떨어지고 있는 쪽에서는 얼른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결국 너무나 오랫동안 미국 시장이 좀 조정에 진입한 거고요. 물론 트럼프 역할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미국 주식이 수익이 안 나고 한국 주식이 수익이 난다면 여러분 최소한도 미국에서 절반 정도는 한국에 가져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환율도 보니까 어때요? 제가 지금 몇 달 때부터 지금 제가 예고를 했는데 환율이 좋을 때 거의 1,500원 가까이 갔었잖아요. 1,470원, 80원 갔을 때 그때 여러분 미국 돈 갖고 오라고 그랬죠. 그때가 정말 꼭지예요. 거기서 미국 주식 팔아서 달러를 가져왔으면 달러에서 벌었고 그 다음에 주식도 이번에 폭락 나왔잖아요. 테슬라, 엔비디아 다 좀 많이 하락했잖아요. 그런 화를 면할 수 있을 텐데 그거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2차 전지에서 우리가 봤듯이 한번 하락하기 시작하면 그건 그 방향으로 오래 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 손절, 초보자가 특히 해야 되는 거 서학개미들은 손절 10% 빠지면 판다. 20% 빠지면 어떡하죠? 20% 마찬가지입니다. 손절하고 나오셔서 상향하고 있는 종목을 매수하면 되는데 아마 여러분 마음이 그걸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하락하는 놈은 올라갈 것 같고 올라가는 놈은 떨어질 것 같고 그게 시세의 비밀이거든요. 그걸 공부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잘 모를 때는 지금 버핏이 현찰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죠? 그러면 일단 다 팔아서 현찰을 갖고 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해할 때까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핏이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식을 살 때는 종목의 단기에 급락하는 걸 사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주주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사야 된다. 그런데 지금 개인 투자가들이 미국장에 간 서학개미들 사실 워런 버핏은 사지 않습니다. 테슬라 안 사고 엔비디아 안 삽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세계적인 명인이 안 산다는 건 뭔 얘기죠? 그런 성장주, 인기주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보고 따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성장주는 올라갈 때 화끈하게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는 비참하게 떨어진다는 것도 명심하시고요. 그게 바로 도박 같은 성장주 그런 주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성장주에 대한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40년간 꾸준히 올라가서 개인 투자가 공부 자료에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올라가고 나면 이제 그 업종이 약간 뭐라고 할까요? 경쟁자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반도체도 대만이 TSMC를 만들고 중국에서도 엄청난 반도체 회사들이 생겨나서 반도체의 경쟁이 심화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40년 상승하던 게 2001년 1월 달인가 그때가 고점입니다. 그때 제가 유튜브 만드는 거 있는데 정확히 내가 그때부터는 삼성전자를 오랫동안 쉬어야 된다. 만지지 말라 했던 게 93,000원, 4,000원대였습니다. 지금 아마 5만원대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또 요번에도 봤더니 어린이날 선물로 삼성전자 제일 많이 하고 있던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갖고 있을 때는 좀 뭐라 그럴까? 좀 어려워요. 그런 종목이 시세를 내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겠지만 삼성전자를 수익을 내려고 하면은 삼성전자는 지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비중을 나눠서 요즘에 새롭게 상승하고 있는 업황으로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을 좀 이사 가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소량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삼성전자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개인 투자가 소액주가 그렇게 많다는 거 500만 명이라잖아요. 이게 액면 불안하기 전에 3,400만 원 했잖아요. 3,400만 원 할 때는 개인 투자가 없었어. 액면 불안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데 결론적으로 여러분 개인이 많이 샀다는 건 뭐냐면 마지막 살 사람 소비자가 많이 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라갈 여력이 드물다.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야 돼요. 주식을 연구할 때 누가 많이 가지고 있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큰 손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올라갈 확률이 높죠. 예를 들어 테슬라 서학개미들 제일 많이 샀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제일 많이 샀죠. 반도체 EF 제일 많이 샀죠. 그거 다 데이터로 나와 있잖아요.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나서 가요 못 가요? 못 가잖아요. 그게 뭐냐면 개인 투자가 많이 샀다는 거는 그만큼 분양이 많이 됐다. 어떻게 보면 주식은 분양 사업이야. 쌀 때 사가지고 비싸게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같은 것도 보면 바닥에 돈 1,000원 했잖아요. 그 30만 원 만드니까 전부 개미들이 1,000배 올라갔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또 계속 올라가길 바라고 있는데 안 올라가고 그거 산 사람들 계속 손실이잖아요. 그게 시세의 원리니까 시세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차분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삼성전자는 반도체, 모바일, 가전, 그죠? 모바일도 있고 가전, 디스플레이, 하만, 음악에 가는 거 있죠? 스피커.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 애플이나 이런 회사가 주문을 TSMC도 한단 말이에요. 대만 반도체. 왜 그럴까요? TSMC는 모바일 안 하잖아요. 가전도 안 하죠. 그러니까 TSMC를 잘 연구하면 삼성전자가 쉬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TSMC가 1등으로 올라서고 삼성전자가 쳐졌잖아요. 왜 그럴까요? TSMC는 사원이 말해요. 고객과 싸우지 않는다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고객이 하는, 예를 들어 애플이 하는 모바일 사업 안 한다는 거지. 근데 삼성은 모바일 하면서 애플에다가 반도체를 팔라고 하니까 안 해주는 거지. 그죠? 그래서 결국 TSMC가 미국에 있는 모든 주문을 뺏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이 뭐라 그럴까, 이재용 회장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을 보세요. 2세, 3세가 경영하는 데 없어요. 다 그 회사의 유능한 사람을 발탁해서 CEO로 다시 앉힌단 말이에요. 이건 삼성이 따라해야 돼요. 삼성이 따라해야 될 게 뭐예요? 할아버지가 하던 거, 아버지가 하던 걸 하는 게 아니라 더 훌륭한 CEO를 발탁하고 주가를 올려주면 어떻게 해요? 기업이 발전하면 내 재산이 늘어나면 되는 거지. 꼭 2세, 3세가 경영하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잘하는 회사도 있습니다만, 삼성이 지금 못 가고 있는 거는 어쩌면 그런 문제, 좀 더 훌륭한 CEO를 뽑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삼성전자는 장기투자의 관점에서는 지금은 큰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중을 많이 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올라서, 근데 차트를 다음에 볼 거거든요. 차트를 보면 너무나 오랫동안 사람들이 믿어버린다. 그걸 학습 효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오래오래 올라갔으니까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가서 반도체가 잘 되니까 경쟁자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시장이 경쟁이 치열해졌다. 그래서 옛날만큼 수익이 뒤떨어진다. 경영이 어렵다.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시간이 가면 데이터들이 나오겠지만, 주식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좀 더 멀리서 미리미리 봐야죠. 저는 2001년 1월에 정확히 삼성전자는 이제는 오랫동안 쉬어야 된다고 제 유튜브에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 과거 영상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요거 이제 액션모빌이에요. 삼성전자도 시가총액 1위지만 액션모빌도 시가총액이 미국에서 1위 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2007년 고점에서부터 스물스물 흘러내려서 석유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에는 마이너스까지 났었어요. 선물이. 그 정도로 폭락이 나오고 반등 나왔죠. 그러면 어쩌면 액션모빌이라는 이 차트에서 기업이 경쟁이 강화되면 치킨 게임에 의해서 반도체 회사들이 많이 또 망할 겁니다. 그때 가격도 좀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많이 폭락을 해준다면 사면 좋지 않을까. 요건 정말 좋은 모델이에요. 다음 차트는 인텔이에요. 인텔을 보면 지금 엑슨모빌과 똑같은 모습이죠. 화려하게 굉장히 인기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잖아요. 인텔이 저물어가고, 이거 뭐냐, 반도체 제일 잘 나가던 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너무나 낙관적으로 보지 말고 비중을 조금만 담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이제 우리가 너무나 그 2003년에 낙관적이었고 그때 경기가 좋았는데, 너무나 그 유튜브에서 전문가들이 미래 전망치를 너무 세게 내고 2차 전지 꿈의 그 성장성이라고 그래서 시덕하게 개인 투자가들이 2차 전지에 올인해가지고 지금 전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도 연세 많은 분들도 엄청나게 2차 전지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없는 영감들이 1억씩 융자 받아가지고 사가지고 지금 뭐 2천 남았대나 뭐 5분의 1 토막 나왔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2차 전지 같이 성장정이잖아요. 성장성. 이 성장주는 그 시덕하게, 이게 버핏이 이런 성장주는 안 산다고 그랬죠. 이 성장주가 인기 있을 때 딱 먹고 나와야 돼. 안 나오면은 이런 꼬다니 나는데, 지금 이제 미국의 테슬라나 엔비디아 반도체가 전부 뭐예요? 성장주잖아요.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처럼 조정 많이 받을 겁니다. 이미 들어왔죠. 테슬라 같은 거 보면 조정이 확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게 뭐냐? 성장성 주식이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성장성이 끝나면 아주 오랫동안 쉰다. 반등이 나오더라도 조금밖에 안 나온다. 요거 생각하고 여기저기서 반도체 반등 나온다 떠들더라도 그거 먹으러 가지 마세요. 그게 뭐냐면 차트를 봐요. 차트 한번 볼까요? 다음에 보면은
상승 추세를 쭉 타고 있다가 하락 추세가 접어들면 한만원선은 그쪽으로 박스를 계속 그리고 하는 거예요. 올라갈 때 보세요. 계속 박스를 돌파하죠.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거는 저 박스를 돌파하는 새로운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 새로운 주도주를 잡아야 돼요. 이미 잘 보세요. 무기가 신고가를 내고 있죠. 조선주가 신고가를 내고 있죠. 요새 저 바닥에서 새롭게 나오는 애들이 있죠.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추세에 대한 공부, 차트에 대한 공부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 분석보다 이 가격, 데이터거든요. 이게 데이터, 이 수치잖아요. 가격이 얼마냐를 수치를 차트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데이터는 거짓말하지는 않아요. 데이터는 흥분하지도 않아요. 데이터는 공포심도 없어요. 폭락이 나올 때도 요번에 트럼프로 폭락이 나오는데도 조선주 올라가죠. 방위주 날아가죠. 이런 거 보면 뭘 느꼈어요? 걔들은 패닉에 와도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차트는 무언의 방향을 제시하고 미리 예고한다. 그래서 차트에 대한 공부도 꾸준히 하시고 차트에서 종목이 발굴되면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을 하시고요. 두 가지 다 봐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날라리 같은 것들은 올라오더라도 가까이 하시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만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보이라든지 자산이라든지 매출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걸 좀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모든 조합이 부합할 때 여러분이 그런 종목을 사시는 겁니다. 자, 다음 차트 볼까요? 이 차트는 삼성 SDI입니다. 사실은 좀 더 길게 봐야 되는데 삼성전관이에요. 옛날에 삼성전자보다도 더 인기 있던 종목인데 이번에 2차 전지로다가 아주 엄청나게 땡겨 먹었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빠지죠. 너무 많이 빠져요. 지금은 이제 뭐 이런 우량주니까 많이 빠진 것 같지만 테마주가 한번 조정받으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라는 거예요. 믿을만한 삼성인데도 주가가 많이 하락하죠. 왜? 테마로 해먹은 주식. 그래서 테마 ETF, 이따 뒤에서도 얘기했지만 테마 ETF, 테마 좋아하시면 노후에 가난하게 사십니다. 테마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내버려질 쓰거나 공부하지 않으면 가진 돈을 다 뺏긴다는 것. 요거 제일 중요하고요. 정말 부동산처럼 한 번 사면 팔지 않으려고 가치주를 투자하시면 여러분은 부자 됩니다. 이건 사무실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전화도 필요 없고 직원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할 일 하면서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전업 투자한다고 뭐 단기 매매 공부하고 그런다고 하면요, 여러분은 인생을 완전히 나락에 떨어질 거예요. 그런 공부하지 마세요. 피폐해집니다. 주식을 매일 쳐다보면은 스트레스 받습니다. 암 생깁니다. 주식은 수익률을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수익률이 좋은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주식을 사놓고 죽은 사람이 제일 높은 수익 나왔어요. 그 다음에 주식을 사놓고 안 보는 사람. 요건 이제 부자아빠가 연구한 게 있는데 팜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산 사람이 죽은 사람처럼 하는 방법. 요거 굉장히 중요한 방법, 팜 시스템인데 그건 다음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여러분이 주식을 쳐다보면 부자가 안 됩니다. 주식이 50% 빠지더라도 걱정하지 말아야 될 주식을 사서 여러분 모아가면 참 부자가 될 거고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융 공부를 해야 됩니다. 금융 공부를 못하면 노후에 너무나 비참해요. 나라도 금융이 나라를 살리고 금융이 가정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세상에 그냥 돈을 버는 건 없어요. 그냥 돈을 너무 쉽게, 주식시장에서 돈을 너무 쉽게 벌려고 하면 너무 쉽게 돈을 잃는다는 거 명심하시고,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제 워런 버핏 책 많이 읽으시고요. 부자아빠의 추천 도서들을 읽어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이제 굿드 그레이터 하나 추천드렸잖아요. 그리고 아까 내가 이제 실패해서 성공할 수 있는 책을 만든 것, 그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아무튼 오늘 장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저없는 얘기를 나눴는데 앞으로 좀 더 좋은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